예, 오늘은 하도 답답해서 사자성어로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3월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작년 11월 5일 공정과 상식, 신뢰를 내세운 윤석열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하면서 정권 교체의 청신호가 켜진 듯 했습니다. 중도 보수 진영과 특히 20대, 30대를 일컫는 MZ세대들이 대거 지지층에 합류하면서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10%포인트 이상 늘리면서 대선은 보나마나 야당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점쳐졌었죠. 그런데 정작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부터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 난항, 일부 영입 인사들에 대한 당내 불협화음, 윤핵관 시비까지 일어나면서 윤 후보 자신은 물론 그 주위의 참모들 이준석 당대표까지 저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으로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났고 보수 진영은 물론 중도 지지층까지 이탈하는 등 정권 교체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급전직하하는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뭉치기는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각자의 길을 가겠다면서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고, 특히 윤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그 정도가 누가 더하다 덜하다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난형난제의 독불 장군들이었습니다. 과유불급, 어느 정도 하고 말았어야지 정도가 과하다 보니까 결국 안한만도 못하다는 얘기인데, 오죽하면 윤 후보든 이준석 대표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선거에 이기는 길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요즘에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사태에 이은 그 외부에서의 부적절한 언행, 이런 다소 오바된 행보와 이에 대응하는 윤 후보 측을 보면 21년 전, 그러니까 2001년이었던 것 같은데 장동건, 유호성 주연이 주연한 영화 친구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마지막 대사가 많이 묻다 아이가 이제 고마해라 라는 그 대사가 있는데 그 말이 자꾸 머리에 떠오릅니다. 진짜로 이제 당신 뜻 알았으니까 이 대표는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떠들 게 아니라 선대위에 복귀하고, 윤 후보는 흔쾌히 그 복귀를 받아들여서 지난번 울산 회동 이후에 부산에서처럼 다시 어깨동무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최근 그 보수 중도 진영 사람들은 거의 짝이나 한 것처럼 신기할 정도로 똑같은 반응, 똑같은 멘트를 쏟아내요. 제가 만나보면. 이런 마음을 이심전심이라 그러죠. 굳이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해도 자기들이 무슨 뉴스나 유튜브 등 미디어 매체에서 봤건 아니면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영향을 받았든 간에, 아니 도대체 이준석은 왜 그래? 대선에서 이기든 지든 지만 잘난 척해서 차기를 노리는 거지 왜 그러겠어. 아니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이준석 하나 못 끌어안아서 이 지경을 만들어? 요즘 2030 세대의 특징을 모르는 거 아니야? 야, 걔네들한테 야 니들 이거 알아서 한번 해봐. 얼마나 잘하는데 맨날 나이나 따지고 있고 어린 게 뭘 안다고 이런 얘기나 하고, 또 시중에 윤핵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많아. 참모가 도대체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야? 이번 선거는 무조건 국힘 필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닌 것 같아. 최근 한두 달만 놓고 보면 이재명 찍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흥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여론 동향은 결국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와 1월 1일 KBS와 MBC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윤석열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는 최근에 이 대표와 윤 후보 간의 갈등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윤 후보의 이런 1일 1실현에 이은 막말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급락한 데 대해서는 윤 후보는 물론 김종인 위원장까지 겉으로는 뭐 지지율에 신경 안 써요. 지지율 반등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애써 태연한 척을 하고 있지만 당과 선대위는 중도 보수 진영과 MZ 세대들이 이탈해서 제3지대 후보인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면초가 진퇴양난에 처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선 65일을 남겨두고 최악의 경우 후보 교체론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대로 간다 그러면 이번 대선은 백척간두,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치르게 되고 결국 정권 교체라는 목표는 연목구호가 되어버릴 공산이 큽니다. 연목구호.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얘기인데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전략으로 선거에 임하면 선거에 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그때 가서 내 탓, 니 탓 아무리 따져봐야 만시지탄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지난 연말 SBS 연기 대상에서 베스트 캐릭터 상을 받은 뮤지컬 배우 출신 오나라 씨가 그 수상 소감에서 방송국에서 주는 상을 처음 받아본다. 11년간 묵묵히 열심히 일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작품의 중심에서 빛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작품을 빛내는 데 중요한 부속품으로 쓰임받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수상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감동을 받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추켜 세워서 일을 성사시키는 배려와 겸손의 마음. 이민년 새해를 맞아서 저도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천재 이루의 정권 교체 기회에서 서로가 영역 다툼을 하고 자기 고집 부리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다가 만약에 정권 교체에 실패하게 되면 그 선거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천하의 망고 역적이 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오나라 배우의 다짐처럼 내가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주인공을 위해서 묵묵히 지원하겠다고 심기일전하고 와신상담, 절치부심으로 노력해서 그동안의 경쟁과 불협화음이 그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다면서 전화위복의 반전 드라마를 쓰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되겠어요? 할까요? 네. 제가 이 방송을 오전에 녹화했는데 녹화 직후에 야당 선대위가 해체되고 그 선대위 본부장들이 총사퇴하는 그런 수순을 밟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말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특히 영입 논란을 빚었던 신지혜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고 그거를 신호탄으로 이제 선대위 산하에 6개 본부장이 있는데 다 총사퇴를 하겠다는 것이 거론이 된다 하니까 아마 지지율 하락에 국민의힘이 놀라긴 놀란 모양입니다. 윤 후보도 공식 일정을 일단 중단하고 비상체제 가동에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갈등과 내용이 전화위복이 될지는 정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뭐 이상해?